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집 방송은 지난 한 주간 한국 보수 진보 미디어가 각각 어떤 뉴스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비교 분석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수 미디어의 주요 뉴스 3가지, 진보 미디어의 주요 뉴스 3가지를 각각 소개한 뒤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한 뉴스의 본질을 파고들어 이 시각 차이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에 어떤 파장을 가져오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북 옥천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며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경찰 추산 약 1000명의 인파가 몰렸으며 지역 정치권에서는 보수층 결집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와 충청 등 보수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올스테일, 폄훼 논란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위원장은 SNS에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며 마시고 싶은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보수 진영은 불매운동을 인민재판이나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개인의 소비 자유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정책 목표로 명시하면서 위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을 법적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이행 전략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보수 진영은 헌법상 통일 조항과의 충돌 및 대북 정책 방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부 진보 미디어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 복귀를 비판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선거 전면에 나선 것 자체가 논란이라는 시각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는 국정농단의 주인공이 선거판을 돌아다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 진영은 촛불 탄핵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환기시키며 보수 결집 행보를 정면으로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5와 8 폄훼 논란을 둘러싼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스타벅스 불매 운동을 인민재판으로 프레이밍하며 선거 반전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 사진을 SNS에 공유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가짜뉴스 유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도 공식 문서에서 주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측은 대북 정책에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보수의 요구를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 이른바 답정너식 공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부입니다. 같은 뉴스, 완전히 다른 보도. 오늘 3가지 이슈를 보수와 진보 양쪽 프레임으로 분석합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 복귀입니다. 보수 매체는 탄핵 이후에도 변함없는 지지층의 열망에 응답한 정당한 정치 행보이며 보수 결집의 구심점이라고 보도합니다. 반면 진보 매체는 헌법재판소가 파면한 전직 대통령이 선거판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프레이밍합니다. 사실 관계를 보면 전직 대통령의 유세 참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탄핵의 헌정사정 무게를 고려할 때
정치적 논쟁은 불가피합니다. 보수 측 사실 근접도 78점, 진보 측 72점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스타벅스 오와천리랄라바틀 폄훼 논란입니다. 보수 매체는 불매 운동을 소비 선택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봅니다. 진보 매체는 5.5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시민적 항의는 민주주의의 정당한 표현이며 보수 진영의 가짜뉴스 유포가 본질이라고 반박합니다. 확인된 사실은 불매 운동 자체는 합법적 소비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 진영의 의도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수 78점, 진보 72점입니다. 셋째, 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 명시 문제입니다. 보수 매체는 헌법 제4조의 통일 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며 대북 굴종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진보 매체는 70년간 실현되지 않은 흡수 통일론 대신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전환이라고 옹호합니다. 헌법상 통일 원칙은 명확히 존재하나 정책 백서가 헌법 개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의 프레이밍에 과장이 있고 진보 역시 안보적 우려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수 78점, 진보 72점입니다. 세 이슈 모두 보수는 체제 수호와 자유의 프레임을, 진보는 민주주의 진전과 현실 반영의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측의 프레임 너머에 있는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4부입니다. 시각 차이가 만드는 현실. 그 너머에는 안보와 경제라는 냉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복귀입니다. 직접적 안보 영향은 제한적이나 이념 갈등 격화에 따른 정치 비용 증가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보수 텃밭 투표율 상승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정치 활동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재가 불안 요인입니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정치적 불매가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리스크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신호입니다. 기업 활동이 이념 도구로 반복 소비되면 투자 환경 예측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가장 무거운 쟁점은 통일백서의 평화적 두 국가 명시입니다. 이는 한미동맹 대북공조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대화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 지형의 핵심 변수입니다. 독일 통일, 전 동서독 기본조약 사례처럼 두 국가 인정이 오히려 실질 협력을 이끈 선례도 있으나 북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반론도 유효합니다. 헌법 제4조 해석 논쟁으로 확대될 경우 한반도 질서의 근본적 재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한국 뉴스가 남긴 것을 정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복귀는 보수 결집의 정치 행보인지 탄핵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인지 시각이 갈렸습니다. 스타벅스 오토트럴 폄훼 논란은 불매 운동이 정당한 시민 항의인지 소비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단 압박인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두 국가 통일 백서 명시는 실용적 정책 전환이냐, 헌법적 통일 원칙의 포기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세 사안 모두 같은 사실에 전혀 다른 해석이 붙었습니다. 어느 한쪽 프레임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쪽 보도를 직접 비교하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주십시오. 와이드뷰 정치분석 채널이었습니다.